자,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그건 특별히 어떤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그래서 전공자들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강연의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이 시대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것도 아니고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가? 또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또는 뭐 IT 직장이 아닌 다른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그러면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당면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또는 전공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요, 그 마크 주커버그라고 해서 페이스북, 너무나도 유명한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를 포함한 저희 집 남매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즉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을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왜 프로그래밍이 재미있을까?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 또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장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 그것들을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듣거나
또는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제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결과물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이런 작업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던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 구현을 통해서 내가 소리를 듣고 보고 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고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창의적인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창의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배우며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 구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즉, 이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는 활동자, 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그런 사고 기법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디지털 시대,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창의력을 키울 때 프로그래밍이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자 또는 컴퓨터 공학도들 또는 컴퓨터 과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때부터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실제 구현을 통해서 내가 소리로 듣고 보고 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만드는 창의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고의 그런 능력이 높은 자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하다못해 지금 이 크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NBA 그 농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도 농구 선수와 사실 프로그래밍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이 크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프로그래밍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창의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들을 우리가 아주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되게 좋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외국의 프로그래밍 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의 현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보과학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2009년부터 정보과학 교육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저 안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하는 것, 그리고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초중등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정보과학 교육 표준을 또 개발하여서 많은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창의성,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또 프로젝트 능력, 프로그래밍 등의 능력들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바로 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필수 교과로 채택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8월부터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11개 필수 교과 중에 하나로 정보 기술을
지정해서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 처리와 창의적인 사고력, 질문과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한 ICT 정보 자원의 사용 능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또 ICT로 내가 했었던 작업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핵심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보 교육,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창의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국가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014년 9월에 이제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요, 활용 중심의 ICT 교육에서 벗어나 정보과학 중심의 새로운 ICT 교육 과정으로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활용 중심의 I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정보 교육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때는 아래 한글을 가르치거나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엑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게 바로 활용 중심의 ICT 교육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도 아래 한글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 엑셀을 사용하는 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서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컴퓨터 교육 또는 정보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 교육의 핵심은 그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 교육을 통해서 또는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고하는 방법 또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영국이나 미국 학생들 못지않게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을 우리가 꼭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보다 좀 더 빠르게 2000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IT 기술이 아주 무섭게 지금 신장하고 있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젊은 어린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IT 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국립정보기술응용교육 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역시 이스라엘의 수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즉 IT 기술자가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데요. 그건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고등학교의 필수 교과로 정보 기술 또 컴퓨터 기술에서 가르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로 지정을 해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실 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여기가 다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쟁 국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해서 앞으로의 사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합한 교육과정과 그리고 컨텐츠와 그리고 교육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